저는 30대 후반에 이혼 경험이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면서 이혼을 강조한 이유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이 제 이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을 정도로 황당한 이혼 경험이었거든요. 물론 전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하게 된 만큼 화날 법도 하지만 그런 감정을 준다기보단 그저 반전의 연속인 놀라운 사건이었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3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제 나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죠. 먼저 저희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린 후 자연스레 시댁에도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달리 시댁에는 어머님 홀로 계시거든요. 남편도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했어요. 여자로서, 사회인으로서 어머님께서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키워오셨을지 눈에 보였으니까요. 너희가 벌써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됐다니 믿기지가 않아. 나도 결국 내 아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하지만 윤서 같은 며느리라면 나도 안심이야. 너를 오래 봐왔고 믿고 내 아들을 보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 이 엄마가 혼자 있어서 마음이 쓰이겠지만 나도 이제 내 삶을 챙길 때야. 걱정 말고 네 집사람이랑 잘 사는 모습 보이면 그걸로 충분해.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섭섭한 마음을 내비치셨지만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저와 잘 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심 안심이었습니다. 저도 참고 사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간섭이 들어오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께서는 홀로 잘 해낼 테니 걱정 말고 저희의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들어도 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양가 사정을 들었을 때 주변에서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내심 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뻔했어요. 홀로 계신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죠. 하지만 그런 주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때까지 보인 태도를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선택은 제가 하고 그에 관한 결과도 제가 책임진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에게도 살짝 제 고민을 내비친 적이 있지만 남편은 어머님께서 변하실 리 없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자기가 중간에서 잘 중재해주겠다고 약속했기도 하고요. 그 걱정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말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은 장인께서 준비해주기로 했어. 물론 그만큼 내가 혼수를 더 하긴 할 건데 집 고민이 제일 컸거든. 그걸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기쁜 거 있지? 나 정말 장인께 잘해드려야 할 것 같아. 어머, 그게 정말이니 아들아? 잘됐다. 윤서야, 아버지께 고맙다고 꼭 말씀드려.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흔쾌히 놓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사돈께 정말 고맙구나. 이 시어미가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신혼집을 놓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집안과 달리 시댁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홀로 계신 시어머니께서 청소 일을 하시며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고 그나마 남편이 작은 사업의 대표로 있긴 했지만 언제까지 잘 나갈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죠. 그런 조건을 다 감수할 만큼 저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 오빠도 저희 아버지께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대로만 살면 딱 좋겠어요. 오빠는 제 부족한 마음을 채워준 사람인걸요. 받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도 저는 감동받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는 게 영 마음에 안 걸릴 수가 없어. 지석이가 해온다고 해도 그렇지 내가 보태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장은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내가 돈 생기는 대로 너희 살림에 보태도록 해야겠어.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염려와 달리 제 결혼 준비는 무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딱히 간섭하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남편과도 마음이 척척 맞았으니까요.
그냥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먹을 것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것 외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불쑥 찾아오시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러 오시는 거니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윤서야, 지서가, 오늘 일이 일찍 마쳤구나. 너희가 없으면 반찬만 놓고 가려고 했는데 얼굴 보고 가서 다행이야. 이건 내가 너희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아, 어머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주실 필요 없는데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혼자서 하루 종일 뭘 할 거야. 주변 사람들 만나는 것도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너무 적적하니 요리라도 하면서 지내야지. 나 혼자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썩힐 바에 우리 아들 집에 주는 게 나아서 오는 거야. 그렇다면 감사히 먹겠지만요. 저희가 어머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요리 부담이 확 줄었어요.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얘가 정말 말이라도 못하면 몰라. 참 미워할 구석이 없는 며느리야. 결혼 후 2년까지만 해도 저희 결혼 생활이 무탈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속내를 숨기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그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시작은 저희 집을 찾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뵀는데 무슨 일이세요? 예전엔 주에 한 번씩 오시더니 혹시 무슨 일 생기셨어요? 뭔 일이 있긴 무슨. 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니까 찾아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혼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왜? 내가 오는 게 불만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빠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께서 이쪽이 더 편하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영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남편의 가족이라는 게 아무리 살갑게 대해주신다고 해도 편한 관계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무엇보다 남편이 제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 불편한 티를 대놓고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불편했던 다른 이유기도 한데 시어머니께서는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 분도 아니셨거든요. 그나저나 요즘 우리 아들 일이 잘 풀리는 모양이더라고. 전화할 때마다 아주 목소리가 밝아졌어. 얘, 우리 지석이 기운 더 차리게 든든하게 챙겨 먹여. 다 남편이 잘 돼야 아내가 잘 되는 법이야. 오빠는 제가 차려주는 밥에 하나도 불만이 없을걸요? 그리고 오빠도 요리 잘하니까 먹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아들이 다 착해서 그래. 우리 때는 집사람 밥 차려주는 남자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아무리 네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너도 손 놓고만 있지 말고 네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거지. 이때부터 솔직히 저를 뭘로 보시는 건가. 집에서 밥만 만들고 있는 가정주부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동시에 어머님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받지 않으면 저에게도 연락을 시도하셨어요. 처음에는 제 도리라고 생각해서 응했지만 몇 날 며칠도 아니고 몇 달이 반복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말인데 오빠랑 통화하는 걸로는 별 생각 안 했거든? 그런데 요즘 나 일하는데도 자꾸 전화하셔서 곤란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오빠 잔다고 전화 안 받으면 나한테 전화하신다니까? 아무리 내가 편해도 그렇지. 나도 내 시간이 있고 내 할 일이 있는데 솔직히 불편해. 안 그래도 나도 자기가 요즘 고민이 많아 보였는데 그것 때문이었구나. 사실 나도 고민이 좀 많았거든. 어머니께서 날 힘들게 키우신 만큼 자기를 괴롭히면 어쩌나 하고. 나도 알아. 처음에는 홀로 남으셨으니까 외로워서 그러시겠지 생각했어. 평생 같이 살아온 아들이 갑자기 떠나니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그래서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오빠도 우리 부모님께 잘해주고 나한테 엄청 사랑만 주니까 나도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젠 너무 심하단 생각이 들어. 일단 난 자기가 우선이니까, 자기 감정이 우선이니까 엄마한테 말해보긴 하겠지만 자기도 좀 거리를 둬보는 게 어때?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거나 그러면 엄마도 그만하실걸?
우리 같이 해보자. 스케줄이 있다고 바빠서 못 만난다는 이야기를 안 해본 건 아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지만 말이에요. 어머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가 요즘 하도 바쁘다길래 같이 시간이나 보내자고 찾아온 거지. 내 아들은 오늘도 야근이라며 집에도 늦게 들어간다길래 널 찾은 거야. 그래도 회사 앞까지 오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눈도 그렇고 저도 곤란해지거든요. 외로우시면 모임이라도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내가 다 늙어서 그런 데를 못하러 나가. 내 아들이 있고 내 며느리가 있는데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못하러 다른 것들이랑 어울려. 어머님, 저 오늘도 집에 가서 할 일이 산더미란 말이에요. 바쁘다는 게 변명이 아니고요. 요즘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집에 가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오늘은 이만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얘는?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 그러고 보니 난 며느리랑 둘이서 밥 먹어본 기억이 없네. 이참에 우리 레스토랑에 나가자. 내가 살 테니까. 여기까지 너 보러 왔는데 밥도 안 먹고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본인이 밥을 사주겠다고 저를 끌고 레스토랑으로 향하시는데 제가 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밥만 먹고 헤어진다고 하시던 시어머니, 레스토랑만 갔다가 저를 놓아주시긴 하셨어요. 밥을 다 먹고도 3시간 동안 레스토랑에서 쉴 새 없이 수다를 떠셨지만 말이에요. 덕분에 저는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새벽까지 잠이 들지 못했고 한창 성질나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또 전화하시잖아요. 제 입에서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참에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어머님. 또 무슨 일이세요? 너 태도가 요즘 왜 그러냐? 나한테 뭐 삐친 거라도 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너한테 전화하는 사람이던? 우리 아들이 연락이 안 되니 적적해서 찾은 거지. 오빠는 자요. 저도 곧 잘 거니까 전화할 시간 없어요. 뭐가 그리 바쁘다고 내가 찾을 때마다 끊어? 얘,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 다른 며느리들은 다 일 바빠도 시어머니한테 잘해. 왜 너만 유독 그런 거야? 저도 충분히 잘해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제 사정도 안 봐주시고 다짜고짜 찾아오시는 건 어머님이세요. 지금 곤란한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저라고요. 이제 저 좀 가만두시면 안 될까요?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섭섭하게 말하는 거야? 너 믿고 내 귀한 아들 보냈더니 돌아오는 게 이거니?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 뭐가 있어?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오빠랑도 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요. 그것만으로도 문제 아닌가요?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참다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울먹거리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제가 다 황당할 지경이었죠. 곧이어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무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니 남편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왔는데요. 윤서야, 어제 엄마 전화 받았다며? 엄마가 너 말 듣고 많이 서운했다고 하던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나 찾으면 나를 깨웠어야지. 안 그래도 깨웠는데 오빠는 일어나지도 않고 벨소리는 시끄럽게 울려대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어머님 때문에 내 일상에 지장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불편해졌으니까 이제 좀 나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한 거지. 오빠가 말한 대로 선 그은 것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대놓고 말한 거 아니야? 충분히 엄마 서운하셨겠다. 내가 처음 2년은 그냥 나 도와주시려나 보다 싶어서 참은 거야. 그때도 안 불편했던 게 아니라고. 내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너무 불편하고 불편한데 그래도 좋게 말한 게 이거야. 그것도 이해 못해줘? 그럼 오빠가 어머님 곁에서 하루 종일 말동무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어머님께서 나 찾으실 일도 없을 테니까. 내가 하는 거랑 여보가 하는 거랑 다르잖아. 여보는 나랑 결혼한 사람인데 그것도 못해? 우리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혹시 힘들어도 혼자 있는 게 외로워도 알아서 해결할 테니 오빠랑 나랑 잘 살라고 하셨잖아. 근데 왜 이러시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내가 엄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요즘 일이 너무 바쁜 거 말했잖아. 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일만 좀 괜찮아지면 내가 더 말해볼게. 제가 이렇게 화가 나게 된 이유 두 번째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을 늦게 마쳤고 다음날 출근이 용이하다며 사무실 근처에서 자기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탐탁지는 않았지만 일 때문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믿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사업한다는 게 언제 바빠질지도 모르는 걸 알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제 편이었던 남편도 점점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하니 저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또 새벽에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잠기가 어두운 남편은 잠에서 깨지도 못했죠. 또 어머니께서 시작되셨구나 하며 신경이 곤두섰지만 잊고 잠들려고 했는데 계속 울리는 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화면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보내신 카톡으로 생각했지만 웬 낯선 여자가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거기다가 내용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가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보고 패턴을 익혀둔 지 오래였지만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휴대폰을 검사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날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대화 내용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낯선 여자는 남편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듯 보였고 둘은 업무 대화를 하는 척했지만 사적인 대화를 서슴지 않고 나누는 사이였는데요. 나 오늘 짜증나 죽겠어.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집에 오니 와이프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지 뭐야. 안 그래도 너랑 시간도 얼마 못 보내서 짜증나는데 정말 짜증나는 하루. 뭐라는데? 또 오빠 어머님 문제로 싸운 거지? 킥킥. 우리 엄마 짜증난다나 뭐라나. 그 정도도 못할 거면 결혼은 대체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 하여튼 이기적인 여자라니까. 나 너무 지쳐, 저 여자랑 사는 게. 그러게 내가 이혼하라고 했잖아. 참고 살면 점점 더 심해질 거라니까. 이혼하고 나한테 와, 오빠. 진짜 신혼집 하나 놓아줬다고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심지어 돈도 나보다 못 벌어오는 여자라고. 우리 엄마가 외로워서 자기 찾는 건데 그것도 못 해주는 게 어디 가서 와이프라고 말하기도 쪽팔려.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오빠 어머니 모시고 살 수도 있어. 어머니랑 오빠랑 나랑 행복하게 새로 시작하자. 빨리 거리 만들어서 이혼하고 내 집으로 와. 25일에 사랑을 불태우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날 내가 와이프 어떻게든 따돌리고 갈게. 바보같이 일 핑계 대니까 의심도 안 하던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외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참 할 말을 잃었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남편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 다시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배신감이 들긴 했지만 말 그대로 잘 됐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온몸이 부들거릴 정도도 아니었어요. 이참에 증거를 더 잡아 깔끔하게 헤어지면 되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저도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제 탓을 하고 외도를 저지른 남자한텐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생전 처음으로 흥신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 일 핑계를 대면서 외도를 하러 가는 듯 보였지만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평소대로 남편에 대했어요. 조강지처인 척 말이죠. 이혼 소장이 날아오기 전까지 조용히 증거 수집이나 할 생각이었기 때문인데요. 흥신소 의뢰 결과 빼박 사진 증거들까지 수월히 모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집 주소 등 신상 정보까지 손에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제 남편보다 15살 어린 여자였죠. 새파랗게 어린애가 대체 왜 제 남편을 만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봐야 제가 할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연달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일하느라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느라 제가 분주했던 사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 없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를 찾으셨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느라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한동안 연락을 다 무시했더니 역시나 회사 앞으로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양손에는 한가득 선물을 든 채였습니다. 얘 윤서야, 너 그렇게 바쁘다더니 이제 아예 연락까지 안 돼? 지석이가 말하던데 너 내가 불편하다며? 그럼 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뭐가 달라지니? 오빠가 그렇게만 말하던가요? 정말 중요한 건 쏙 빼놓고 전달하는 화법은 여전하네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오늘은 밥도 같이 못 먹어요. 나한테 불만인 것 같아. 이것저것 어울릴 만한 걸 가져왔다. 받아라.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찾지 않아주시면 돼요. 다른 며느리들처럼 명절에만 교류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너가 불편한 게 먼저냐? 내가 외롭다는데도 이해도 못해주고 이거 받고 풀어. 지석이도 참 일이 바빠서 집에도 못 돌아오고 지낸다며? 그런데 내가 이런 대접 받고 다니니 슬퍼하는 것 같던데. 아휴, 지석이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지.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나한테 박하게 대해서야.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으신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얘는 네가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아들을 안 키워봐서 그런다고.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네가 생각을 해봐. 평생을 힘들게 욕 들어먹으면서 일해서 힘들게 잘 키워낸 아들을 실컷 장가 보내놨더니 돌아오는 대접이 이거라니. 내가 통곡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난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은 받아야겠다. 너도 며느리 도리를 좀 해야 해.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원하시는 대로 못 해드린다고요. 네가 할 도리는 하고 살라는 거야. 100번 말해서 네가 바쁜 걸 인정한다고 쳐. 하도 바빠서 얼굴도 볼 틈도 없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그러니까 안방 비우도록 해. 이렇게라도 며느리 효도받고 살아야겠어. 내가 들어가야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신다고요? 그래, 너가 이해가 빠르구나. 난 내가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는 거야. 네가 이 집에 들어왔으면 나한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알았어? 저는 절대 동의 못해요. 저희 사는 집 아버지께서 저 결혼한다고 해서 주신 집이라고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너가 동의하건 말건 상관없어. 지석이한테 물어보니 당장 오라고 하던걸. 내가 그래도 너도 사는 집이니까 양심이 있어서 미리 말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랑 합의가 끝났다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합가를 강요하셨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사이였지만 저도 어이가 없어서 거절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어요. 두 사람은 대체 어디까지 뻔뻔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심지어 자신들이 준비해온 집도 아니고 온전히 저희 아버지께서 절 위에 놓아주신 집인데 말입니다. 설마 남편이 동의했겠어 싶어서 물어보게 되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진짜였어요. 아, 그거? 엄마 외롭다는데 그럼 어떡해. 편한 대로 하라고 했지. 너도 불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혼자 있기 싫다잖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엄마라고. 정신 좀 차려.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거야?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 좀 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기적인 게 누군지 정말 몰라? 진짜 너나 어머님이나 최악의 최악이다. 왜 내 허락도 없이 네 마음대로 결정해? 내 입장에선 당연한 거라고. 솔직히 내가 너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너도 며느리잖아. 그러면 엄마가 말한 대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이쯤 되면 저 상간녀한테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하고 싶어졌어요. 남편의 바닥까지 봤는데 자기 엄마만 중요한 효자인 걸 알아버렸는데 그걸 데려가 주겠다니 너무 감사할 노릇이었는데요. 이혼 소송이 접수되었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던 남편은 평소처럼 외박하며 신이 나게 상간녀와 놀러 다녔고 드디어 일은 터져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려 들던 시어머니, 새벽에 또 전화가 왔거든요. 윤서야, 생각은 해봤니? 아무래도 난 너랑 지석이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오늘도 너무 외로워서 잠이 안 온다는 걸. 난 나를 데려가줄 며느리가 필요한 거야. 내 아들한테 잘해주고 나를 챙겨줄 며느리를 원한다고. 소리치려던 그때 제 머릿속에서 상간녀의 말이 생각난 거예요. 하필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과 나눈 대화 내용 중에서
분명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있다고 상간녀랑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이때다 싶어 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화내서 죄송해요. 마음 정리가 필요했어요. 요즘 바빠서 신경도 못 써드려서 저도 많이 속상했어요. 저도 어머님 너무 뵙고 싶어요. 혹시 잠이 오지 않으시면 저희 집에서 모셔도 될까요? 새벽까지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네가. 저 사실 최근에 바쁜 거 이사하느라 분주한 거였어요. 더 넓은 집으로 가느라요. 이제 어머님도 더 넓은 집에서 같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주소 알려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님.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를 상간녀의 집으로 보냈어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도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 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2시간 정도가 지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말이에요. 저는 들뜬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들게 되었는데요. 야, 너가 엄마 이쪽으로 보냈다며? 너 미쳤어? 너 뭐 하는 짓이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왜? 그런 짓을 해놓고 엄마한테 못 보일 이유라도 있어? 당당하게 불륜이나 저지르는 것들은 부끄러운지도 모를 거 아니야. 불만 있으면 나한테 말하면 되지. 왜 엄마까지 끼어들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난 너랑 같이 살 생각 없어. 내가 참아주고 살 거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야. 니네 엄마도 네가 한 짓을 알아야지 싶어서 보낸 것뿐이고.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 사과라도 후회라도 할 줄 알았어? 천만에! 내 여자친구 말이야, 너랑 다르게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줄 사람이거든? 아주 이기적인 너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 엄마도 그 말 들으니 입에 귀에 걸리던데. 너 우리가 충격받길 바란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돼서 어쩌냐? 아, 그래? 잘 됐네. 그럼 그대로 이혼 소장 날라오기나 기다려. 우리 엄마도 눈이 있지. 너 같은 성질 더러운 늑다리 아줌마보다 젊고 예쁜 내 여자친구한테 효도받는 게 훨씬 낫대. 이제 너 갈 곳 없어서 어쩐데. 그러게, 우리 엄마한테 잘했어야지.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그래, 제발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 네 잘난 엄마 데리고 네 젊은 여자친구랑 셋이서 살아, 제발. 그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받아드셨어요. 예, 너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네가 무슨 마음으로 날 여기 보낸지는 알겠는데 이혼하겠다고? 참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내가 지석이 이렇게 새 짝을 찾은지도 모르고 너한테 빌빌 길었던 게 시간이 아깝네. 네, 아주 잘 됐네요. 저야말로 마음에 들어 하시니 속이 시원하네요. 그 여자 신경 쓰면서 사세요. 절 찾지 마시라고요. 새 며느리 찾아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우리 지석이 여자친구 말이야. 순해 애가 참. 인상을 보면 알 수 있지. 내 말도 분명 잘 들을 거야. 거기다 얼마나 싹싹하기까지 한지. 내가 오늘 드디어 지석이 짝을 찾았네. 뭐가 그리 즐거운지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자신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믿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상간녀 집에서 새 살림 차릴 거라나 뭐라나. 진짜 그 말대로 집에 들어오지도 않던데요. 저는 저대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라지니 너무 행복했던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며 자기가 어머님 모실 테니 자기한테 오라고 당당하게 남편을 꼬시던 상간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의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변호사와 꾸준히 연락하며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몇 달이 지나자 낯선 여자가 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저예요. 그 남편이랑 같이 산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 뵙네요. 어머, 그 여자가 당신이라니.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잘 살고 있던 거 아니었어요? 늙은 아줌마한텐 이젠 볼 일 없으실 텐데요. 저 못 살아요. 못 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못 산다고요. 다시 데려가세요. 언닌 남편 사랑하잖아요. 그 남자랑 엄마랑 다시 데려가세요. 갑자기 제 앞에서 울분을 토하기 시작하는 상간녀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남의 남편을 꼬실 땐 언제고 살아보니 힘들었나 봐요. 대화 내용 다 봤어요. 그쪽이 꼬셨다면서요? 뻔뻔하게도 날 찾을 생각을 하다니 거기에 넘어간 놈이나 그쪽이나 똑같아요. 난 다시 데려갈 마음 없어요. 그렇게 잘난 체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데려가라고 해요? 그 정도일지 몰랐어요. 사사건건 간섭해오는 바람에 제 집에서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랑 사는 건 지옥이나 다름없다고요. 뭐 그런 집안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니, 그 남자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발 제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남의 남편 빼앗았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몇 달도 못 가 나가 떨어져서 써요? 진짜 약해 빠진 사람이네. 아직 법적으로는 언니 남편이잖아요. 저 제발 내보내고 싶어요. 저 사람들 집도 팔고 갈 곳도 없다고 뻗팅기고 있다고요. 이런 생활이 올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돈 많다고 저 꼬실 땐 언제고 완전 식물 부리듯이 한단 말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전 그 사람한테 미련 하나도 없고 더러운 사람인 거 안순간부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거 참 안타깝게 됐네요. 그게 불륜이나 하는 것들의 최후죠 뭐. 스스로 팔짝 꼰 걸 누굴 탓해요? 평생 그렇게 후회나 하고 사세요. 새파랗게 젊은 20대의 나이에 제 발로 쓰레기를 집에 들이다니.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네. 언니, 제발 화난 거 풀어주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요. 오빠가 분명 조금만 있다가 나간댔지. 아예 이렇게 제 집처럼 눌러앉을지도 몰랐고 집안 배경이랑 저도 다 속은 거라고요. 그냥 외로워서 그러실 줄 알았지. 진짜 빈털터리일 줄은. 알았으면 저도 시작도 안 했어요. 저 요즘 숨이 너무 막혀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 저 좀 살게 해주세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던 집도 팔아넘기고 상간녀 집에서 살고 있었던 듯합니다. 시어머니의 평소 태도를 보면 뻔했죠. 같이 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걸 몰랐던 상간녀는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그쪽을 왜 도와줘야 해요? 카톡 나는 거 다 봤어요. 결혼한 걸 뻔히 알면서도 더러운 짓을 저지르더니 그 정도 깡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다 실망이네요. 아무튼 난 다시 가져갈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상간녀를 내쫓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 무슨 통쾌한 결말인가요? 더 속 시원한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문 앞에 서 계시던데요. 윤서야, 윤서야. 우리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며칠만 머물러야겠어. 너도 아직 내 며느리잖아. 내가 며느리 집에 잠깐만 머물 수 있겠지? 예? 젊고 팔팔한 여자 집에 얹혀서 사시느라 콧배기도 안 보이더니 또 왜 저를 괴롭히시는 거예요? 이혼되기나 기다리시지? 그 미친 여자가 날 쫓아냈어. 이 염치도 없는 것. 그렇게 잘 모셔준다고 떵떵거리길래 혹한 것뿐이야. 나도 그건 마음에 들지 않았어. 어찌나 버릇없든지. 윤서 너가 그리웠다. 역시 내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구나. 여보 두고 그런 짓 해서 미안해. 나도 사과하려고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못한 거야. 진짜 나 후회 엄청 많이 했거든. 걔랑은 이미 헤어졌으니까 너무 화내지 말아줘. 정리 다 끝난 사이라고. 한 번만 받아주면 내가 진짜 잘할게. 난 너 같은 쓰레기 세탁 못해. 내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오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꼴 좋다. 뭘 믿고 덜컥 남의 집에 얹힐 생각이나 해. 분명 그 여자 안 괴롭혔으면 날 괴롭혔을 거지. 대신 욕받이 돼준 상간녀한테 참 고맙네. 세아가 왜 그러니? 내가 몇 번 친한 척한 걸로 속이 상한 건 알겠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너가 너무 편해서 그런 거야. 난 너랑 더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몰랐네. 아무 말 안 하고 쥐 죽은 듯 살 테니 며칠만 머물게 해줘.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저는 이 사람이 바람핀 걸 안 순간부터 이혼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불을 지피신 거고요. 이미 끝날 사이였어요. 아이고 내 주책이지. 난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신뢰를 범했네. 아이고 우리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윤서 같은 며느리 또 어디서 찾겠어, 내가. 아우, 미안하다. 내 사과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갈 곳도 없고 차이니까 제가 그리워진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업하는 당신 아들한테 집이나 사달라 하세요. 아, 돈도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으려나? 여보, 말 못해서 미안해. 사실 나 지금 많이 어려워. 곧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이제 버티는데 한계도 오고 진짜 우리도 집 살 수 있으면 사고 싶은데 그럴 상황이 안 돼. 엄마 못이란 소리 안 할게. 그냥 내 집에 살게만 해줘. 이게 왜 니네 집이야? 우리 아빠가 준비해준 건데 어떻게 네 집이 돼? 그런 논리로 뻔뻔하게 이 집에 얹히려고 했던 사람이 니네 엄마야. 어쩜 그래 둘이 똑같아?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 양심도 없어? 잘못했다니까. 내가 말이 잘못 나온 거라고. 내가 이렇게 후회하는데 넌 매정하게 가버릴 거냐? 아니잖아. 윤서, 너 내 며느리로 살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박하게 굴지 마라. 나랑 안 보고 살아도 좋아. 내 아들이랑만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 쓰레기 같은 당신 아들한테 정 다 떨어진 지 오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벌을 받기 싫으면 잘못을 안 했어야지. 당신들이나 상간녀나 다 똑같아요. 인간 말종들. 여보 편 안 들어줘서 미안해. 엄마 입장만 말해서 미안해. 생각해보면 다 내가 잘못했어. 나도 잘못한 거 아니까 이제 화 풀어줘. 나만 봐줘. 나 사랑한다면서. 내가 좋다면서. 그럼 나만 보고 살면 되잖아. 난 당신 없이 절대 못 살아.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라 하고 시어머니 살던 집도 팔아버려 갈 곳이 없던 두 사람은 저에게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 피차 시간 낭비일 뿐이었죠. 받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찾아오나 마나였지만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끝까지 희망을 품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안해. 아우, 세아가 미안하다. 진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하면 마음 돌릴래? 그냥 예전처럼 나랑 가깝게 지낼 필요 없으니 우리 아들이랑만 살아줘. 아들의 죄도 내가 대신 갚을게. 다 그렇게 참고 사는 거야. 살면서 서운한 점이 어떻게 하나라도 없겠어? 남들도 다 잊고 다시 믿어주고 사는 거야. 제가 회사 앞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혼 소송으로 제대로 제목 챙기면 곧 남남될 사이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 젊은 여자 좋다고 들어앉으셨으면서 생각이 있으면 제 앞에 나타날 마음도 없었을 텐데. 내가 지금 믿을 구석이 너 하나야. 우리 저기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너무 좁고 답답하고 방음도 안 돼서 미칠 노릇이야. 너만 좀 용서해주면 우리 집 구할 때까지만 머물게. 내가 돈 벌어오면 매달 돈도 줄게. 이제 내 마음 알겠지? 결국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그 모습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참고 사는 사람들은 나름의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저에겐 참고 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거절하고 어느 날은 경찰도 불러서 쫓아냈더니 더 이상 절 찾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이 모두 끝나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말해 뭐해요? 당연히 막대한 위자료와 피해 보상과 함께 제가 승소한 건 말할 필요도 없었죠. 저한테 잘 나간다고 속이던 전 남편은 결국 사업을 그만뒀다는 소식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새로 찾은 제 삶에 행복할 뿐입니다. 요즘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거든요.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져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짐이 사라졌으니까 말이에요. 제 삶에 집중하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상상 이상으로 그동안 쌓인 게 많았었나 봐요. 자신들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라고 더러운 사랑이 아닌 세계의 사랑이라고 믿는 불륜 남녀의 최후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직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께서는 상간녀와 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꽤 재미있는 결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